저희는 제가 이제 얘기하신 을지로위원회는 을을 지키는 길로 가자. 길이 한자로 하면은 로잖아요, 로. 그 을을 지키는 길로 가. 을을 지키는 법이 영어로 하면 로우잖아요. 그래서 을을 지키는 로우를 만들자. 을을 지키는 노력을 하자. 하여튼 이런 의미로 을지로위원회 2013년 남양유업 사태 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6년 됐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갑을 간의 불공정 관계를 해소하고 재벌 대기업을 또 골목상권 보호하고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 문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6년 동안 계속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맹렬한 멤버였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셔서 하시는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골격은 이런 골격들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일기 을지로위원장 만들어서 일기 위원장 할 때의 기록입니다. 천회하고 저는 이렇게 막 이게 CNN 비정규직 케이블 노동자들이 도저히 안 돼갖고 시청 앞에 있는 전광판 위에 올라가서 농성하는데 제가 그 문제를 타결하고 같이 내려오는 장면. 저는 저 고공 농성하는데도 올라가고 막 그럽니다. 이런 일들을 해왔고요. 이게 이제 타결되면 이렇게 꽃을 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일 때 그때 꽃 다는 장면이요.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을지로위원회가 아니라 이제 이번 들어와서는 이해찬 대표가 당 대표가 되시고 그 을지로위원회의 전당판을 만들었습니다. 이 당 대표가 위원장을 하시는 민생 조직을 만듭시다. 제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당 대표 선거 때. 그게 민생연석회인데 이 민생연석회의 의장은 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당에 있는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쭉 들어오고 자영업, 중소기업 또 비정규직 이런 쪽의 대표들이 와서 우리 당에 와서 정책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여기가 정책위의장이잖아요.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정책위의장이 이 일을 여기서 결정되는 것은 당론으로 정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해나가고 이런 구조를 만든 겁니다. 6대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불평등 불공정 구조를 해소하는 걸로 해서 중소기업 중소상인 분과위원회, 농어민 분과위원회, 가계부담 개선 분과위원회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6개 과제를 정해서 하는데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 이건 고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공정했냐면요. 대형마트는 다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카드 회사가 가져가는 카드 수수료가 0.7%였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동네 가게에서 가져가는 거는 2.3%예요. 대형마트는 0.7% 가져가고 동네 가게는 2.3% 가져가고 도대체 말이 안 되죠. 동네 마진 매출의 2.3%인데 동네의 물건 마진이요. 지금은 10% 이렇게밖에 안 돼요. 10%에서 2.3%면 카드 수수료가 23%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가져가야 될 돈의 23%. 얼마나 큰 돈입니까, 저게. 저거를 요번에 해서 1%대로 낮췄습니다. 저게 이제 어렵다 하니까 대통령한테까지 우리가 하다. 내가 원내대표 때도 금융위원회에다가 하다 안 돼서 당대표한테 얘기하고 당대표도 몇 차례 얘기했는데 하다 안 돼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이게 뭔 소리냐? 카드 수수료 낮춰라. 그렇게 하면서 당에서 우리가 나서서 카드 수수료를 낮췄습니다. 편의점주 최저 수익권 그건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위험의 외주와 근절 이건 지난번에 김용균 그것도 이제 제가 맡아서 했죠. 그래서 설날 타결하는 보고를 해서 타결하고 법도 받고 여기서 성과 냈고 여기서 성과 내 이게 당이 이런 민생 과제를 딱 중심을 잡고 당 대표까지 나서서 우리 당을 아예 옛날처럼 그렇게 그냥 서민들이 이 당이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쨌든 주요 과제를 잡아서 우리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민생연석회의고 민생연석회의에서 6대 과제를 정했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하나씩 내가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돼 있는 단체들이 이 민생 단체들이 우리와 결합돼 있고, 그리고 또 성과를 낸 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바꿨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생각해 보면 우리 동네에 가게 들어갔는데 돈 들어가서 인테리어 멋지게 했는데 지금 5년 넘으면 무조건 나가야 돼. 내보내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웬만큼 처음에 자리 한 2년 3년 자리 잡다가 돈 좀 벌만 하면 주인이 봐서 저기가 장사 잘 된다 그럼 나가시오. 그러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10년으로 늘렸습니다. 권리금도 원래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개정해서 권리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처음에는 끝나기 전 3개월 안에 구해 오면은 권리금 인정해 주는데 그때 못 구하면 아웃 이렇게 됐는데 그 기간이 짧죠. 그래서 6개월로 늘리고, 그 다음에 환상보증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환상보증금은 뭐냐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그게 6억이 넘어가면 상가임대차 보호에서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거 폐지하자. 그래서 올해 남아있는 전체의 반을 폐지해서 9억 8천인가로 올라갔고요. 내년은 완전히 다 폐지한다.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되고요. 또 하나는 중소상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저건 아까 얘기한 대로 골목 상권에 이건 중소상인들이 해야 될 업종인데 대기업 못 들어온다. 앞으로 상인단체가 중소벤처부에다가 신청하면 중소벤처부에서 심사하고 거기서 결정된 거에 대해서 대기업이 안 지키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부동산 미장원 이런 것도 들어오려고 까딱까딱 했는데 이제 진짜 들어오기 어려워졌죠. 이제 그런데 이거를 더 확장시켜야 됩니다. 이건 이제 올해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절차를 거쳐서 이미 적합업종 제도를 자율규약으로 했던 것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본격화해서 정말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 대기업이 확실하게 못 들어오게 막아내는 게 우리 중산층을 만들어내는, 자영업을 살려내는, 지금 이제 지방정부 이게 을지로위원회의 이 모델이 중앙에서만 있었는데 원래 특위를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6년 거쳐오면서 지금은 뭐가 됐냐면 전국위원회가 됐습니다. 노인위원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가 있듯이 을지로위원회가 돼서 지역마다 다 이게 깔리기 시작했고, 중앙은 그걸 더 넘어서 민생연석회, 우리 당이 민생제일정당으로 간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할 때도 이해찬 대표가 잘 안 되는 걸 마지막에 풀어주기도 하고, 대통령도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의 모습이 올해 확고하게 더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 해야 되는 가장 본래 정치의 방향, 힘이 약한 사람들을 돕고 불공정하지 않고 억울한 꼴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게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 일 제대로 안 하면 말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포용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것이 정치가 가야 될 길이고 정치의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정치의 기본으로 가는 정당으로 당 전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올해 이런 이 한반도 평화를 확대해가는 것과 함께 국민들의 민생, 서민들의 삶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챙기는 법과 또 현장에서의 고통을 해소하는 일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